된 국민특검단에서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답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어떤 해명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불통의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당연한 정보와 사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그 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법적인 조치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밝혀야 하는 내용과 그 자료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번 청구의 대표 청구인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네, 이인재 전 국회의원 현직 변호사 분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 4분의 저희 변호사들이 참여한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이신 전광훈 목사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감옥 갔다 와 보니까 여기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재인 체포 또 탄핵을 위한 국민특검단이 지금 진행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감흥광장에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그대로, 아니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지도자,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수상, 그 외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따위 말을 일반 평범한 좌파 국민들, 주사파 어떤 인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식 연설에서 이따위 연설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부인을 시켜 참배를 시키고, 그뿐 아니라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뭐라고요?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그것도 6.25 때 생명을 던진 수십만의 영령들 앞에서, 국군묘지 앞에서 그따위 연설을 하고, 뿐 아니라 제가 감옥에서 직접 들었는데 제주도 4.3 사건 작년에 거기에 연설하러 가서 뭐라고요? 먼저 꿈꾸던 자들을 정부가 탄압했다고요? 아니,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그 사람들이 무슨 먼저 꿈꿨던 세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먼저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들은요, 4.3 제주도 4.3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탄생의 50선거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서해안을 통하여 투표용지를 북한에다 갖다 바친 것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먼저 좋은 세상을 꿈꿨던 자들이라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반역을 넘어서, 이거는 국가 대통령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해도 안 될 이런 망언들을 계속 이어왔고,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아니, 세상에 공식적인 언론에 동의도 없고 비서들에게도 말도 안 하고 국민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언론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휴전선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새벽에 둘이 만나서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 아무 걸로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수근수근 하니까 돌아온 뒤에 오후에 와서 내가 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그 만나고 왔으면 거기서 뭔 말을 했는지, 뭔 발광을 떨었는지, USB를 이미 그때 1차적으로 넘겨줬는지, 넘겨줬으면 그 내용이 뭔지, 그 후에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건 한참 후입니다. 그 전에 국제외교관례상 대통령이 상대방의 나라도 아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저것은 국가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김정은 수계를 만나서 아니 새벽에 둘이서 말이지 뭔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나 역사가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4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말, 정책, 행동 세 가지를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북한에 포섭됐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러한 정책을 감히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가? 그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동안 했던 모든 말, 정책, 행동,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거는 북한의 간첩으로 포섭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제가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범국민들이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되신 변호사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 특검단을 조직을 했고, 드디어 그동안에 2주 동안 활동을 해서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내지는 비공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마련한 줄 압니다. 이번에는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자회견 끝나면 청와대에다가 질문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고 장난기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는 국민재판을 바로 시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재판에 넘겨서, 왜? 일반 사법부가 이 일을 안 해주니까, 일반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세도 안 해주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망해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재판문을 열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다 거쳐서, 좋아요, 그쪽에서 변호인들이 나오려면 나오시라고, 얼마든지 변론을 하시라고, 또 이쪽에서도 할 것이고, 저는 뭐 고문으로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잘 지켜볼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목숨 걸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몇몇 국민들은 저건 너무 앞서간다, 정강훈이가 깜빵 갔다 오더니 격해서 보복하려고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7가지 조건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다 좋은데 한 발 앞서간다, 너무 무리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나 2년 지난 뒤에 보십시오. 제 말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제 말대로 그대로 다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기자회견도 혹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국민들 중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거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들을 때 다 좋은데, 다 좋고 나도 욱하고
나도 강화문 집회도 나갔고 다 좋은데 저건 뭐 문재인을 체포한다, 저런 말들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행동할 때 정확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직장도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도 오고 한데 여기 많은 언론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취재해 주시고 또 중계방송 하시는 유튜버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경재 총재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1년 전에 이 당시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박사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6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19일 후에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차를 타고 하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와서 통일동 근처에서 썩 보고 있으니까 신통한 것이 연변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막 울어요. 아니 저 독자 국가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이 살았지만 몇 가지 얻은 소산이 있다면 우남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모든 것이 국가의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 양반의 건강, 그 양반의 혈액형, 키, 체중, 그런데 이것이 소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 소위 내용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변호사들이 나눠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보 공개 청구하는 그 피청구인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네, 이항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외환죄, 탈북 국민 강제 북송환 등 국가 반역 이적 행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건넨 USB 자료 일체. 두 번째, 대한민국의 월성 원전 폐기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통화 기록, 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셋째, 대한민국의 원전을 파기하기 위하여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이를 거짓 평가하고자 관련 수치, 보고서 내용 등을 허위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일체를 공개하라. 네 번째, 판문점 회담 이후 공식 절차나 대국민 공개 없이 갑자기 야밤에 몰래 월북을 하여 김정은을 급히 만나고 오는 기상천외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그 이유와 월북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 다섯 번째,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회담 당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이동된 모든 물품들의 내역과 그 사용처 등 일체가 기록된 자료를 공개하라. 여섯째, 개성사무소 건립 및 개소와 관련하여 그 규모, 비용 등 일체가 기록된 자료 및 실제 사용된 금전, 물품 등 모든 내역을 공개하라. 일곱 번째, 개성사무소는 공동사무소임에도
북한 개성에 일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립 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성 사무소 건립 이후 그 사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전기 전력 공급까지 대한민국 한국전력을 통해서 모두 제공하였다. 개성 사무소 운용에 필요한 전력 공급까지 대한민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 8번째, 청와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사무소를 완전히 파괴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는 바 개성 사무소 건립 이후 그간 개성 사무소 운영 명목으로 북에 제공된 모든 전기 공급량 및 기타 모든 물품 내역, 장비 내역, 개성 사무소 운영과도 무관하게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모든 화물의 운송 내역, 다시 남으로 돌아오지 않은 화물의 내역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9번째, 문재인은 북한 이적 행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 각 부처와 그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불법 북한 자원 지원을 전방위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실을 밝히고 그 지시 및 보고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10번째,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시연이 국내 민간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 7천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제공하고 이 대금은 북한의 석탄을 대량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은 이와 같은 이적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가 민간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북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행들에 대한 직권 남용인 바 문재인은 민간은행이 북의 자금을 사실상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상세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11번째, 문재인은 지난 2019년 11월경 탈북선원 2명을 언론 공개도 없이 5일 만에 북에 강제 송환 조치를 하였다. 이것이 발각되자 해당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 바 이는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에 살고자 월남한 자들을 극심한 고문과 살해의 위험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멋대로 내던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한 것과 같은 중한 죄이므로 단순히 정부의 인사의 발언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해당 선원 2명이 살해했다는 16명이 동료 선원들의 사체를 확인한 문서 및 현장 사진, 선원 2명의 진술 녹화 영상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12번째, 가사 해당 선원들이 북한의 동료 선원들을 대상으로 중대 범죄를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즉시 언론과 국민에 공개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당연한 절차를 위반하고 몰래 서둘러서 북으로 송환해버리는 조치를 감행한 것은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내통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생명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은 역시나 오직 북한 정권의 이익과 입장을 대한민국보다 더 앞세우고 더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하여 김정은과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하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작성되거나 청와대에 제출된 경위서, 보고서, 기타 모든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예, 다음 사망은 구주화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재인의 부친인 문용형에 관하여 문재인의 평소 주장과 달리 6.25 전쟁 당시 문용형은 북한 인민군 장교로서 남한의 영천 전투에 참여하였고 그곳에서 남한의 학도병 3명에게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문용형을 체포한 학도병 3명 중 1명의 생생한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은
부친이 월남한 경위와 행적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끝으로 문재인이 추정하고 맹종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인권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가해자인 북한 정권,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과 같은 독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선진 국가들과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 앞에서 차마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은 바닥을 치고 있다. 문재인의 정체와 사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은 더 이상의 거짓과 간첩행위, 이적행위를 중단하고 위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국민 앞에 즉각 진실하게 공개하라. 목사님 명예에 의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감개가 무량해서 말씀하실 것이 생각나지 않으신 모양인데 오늘 저희들 국민특검당이 발표한 이 내용은 대단히 열심히 조사해서 어디다 내놔도 흠결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진 리포트입니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 이 문제를 잘 천착해서 봐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유체 이탈의 방법으로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재인은 스스로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인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한 2주 후에 3월 1일 날 우리의 행동 반경과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핸드폰으로 가까이 가서 그냥 찍